지난 27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장이 화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에 참가한 기자들은 예상대로 올림픽 취소 여부에 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올림픽을 조직하는 것이지 취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안전한 올림픽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이유입니다. 네, 개최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에도 올해 7월 예정된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현재 긴급사태 발령이 내려진 일본에서 안전한 올림픽을 치르려면 복잡한 시나리오들을 고려해야 하죠. 일본 당국에 따르면 그와 관련한 첫 번째 각본이 다음 달 초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을지 모르겠네요. 기자회견에서는 무관중 개최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그는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해 어떤 조처가 필요한지 또 관객의 입장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답하기 아직 이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IOC는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무관중으로 치를 거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개최는 전면 부인했지만 무관중은 애매한 대답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참가 선수들의 의무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다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듯 돈입니다. 막대한 중개권료와 스폰서 수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바흐 위원장의 임기가 올해까지입니다. 그는 연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올림픽의 성공이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사실상 무관중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올림픽이 관객 없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바흐 회장과의 화상 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서 밝힌 것입니다. 모리 회장은 굳이 무관중으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해 두지 않으면 시뮬레이션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역사상 이번처럼 논란이 많은 올림픽이 있었을까요?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이미 비공식적으로 도쿄올림픽의 취소를 결정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영국 언론이었죠. 보도를 확인한 일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 나서 그런 사실은 절대로 없다, 확실히 부정하겠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조직위도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도쿄도, 조직위, IOC 등 모든 관계기관이 개최에 완전히 주력하고 있다. 조직위는 올여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해 계속 준비하겠다. 외신의 보도에 이토록 빨리 대응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다급한지 알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올림픽 개최를 지지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도쿄 올림픽이 올해도 무산될 경우 개최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인데요. 지난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카하시 하루유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사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올림픽 진행에 긍정적인 발언을 해준다면 우리는 커다란 탄력을 받을 것이다. IOC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자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SOS를 보낸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SOS를 보냈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일본이 올림픽을 충분히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떨까요? 지난 28일 스가 일본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 간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관련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도쿄올림픽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스가 총리 역시 전화 통화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올림픽 관련 대화는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 거절에 가깝습니다. 하루유키 이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최 여부는 오로지 미국에게 달렸다. 토마스 바우 위원장과 IOC는 올림픽을 결정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다. 나아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IOC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까지 해버렸네요. 이에 IOC 대변인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하루유키가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유감이다. 미국 올림픽 선수단의 올림픽 참석 여부를 결정 내리는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이다. 현재 올림픽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있습니다. 그는 올림픽 개최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는 지난 27일 일본 교토통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대세가 올 여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이츠는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극복하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몇 달간은 우리가 어떤 진전을 이뤄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이 잘 풀린다면 올림픽 개최도 가능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본질은 올림픽이 아닙니다. 바로 백신의 보급이죠. 게이츠는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등에 약 2조 원 가까이 기부하며 적극적으로 백신 보급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본은 빌 게이츠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헛다리를 짚은 것입니다. 더욱이 올림픽 개최 전까지 백신을 효율적으로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테스트 대회를 겸해 3월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수영올림픽 최종 예선을 5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개국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쿄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회는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올림픽 본무대를 앞두고 대회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테스트 대회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대회였죠. 하지만 긴급사태 발령과 더불어 스포츠 입국 특례 조치 중단 등으로 개최가 어려워졌습니다. 3월 예정이었던 대회가 5월로 연기된 건 꽤 치명적입니다. 올림픽이 7월이기 때문입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은 더욱 크게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올림픽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산샤댐의 수위가 지난 10일 동안 16m 가까이 올라가 163.8m까지 치솟았다. 홍수 통제 수위인 145m를 무려 19m 가까이 넘어선 것은 물론 최고 수위인 175m를 불과 11m가량 남겨둔 수준이다. 최근 한 언론 보도 내용이다. 중국 창장 유역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세계 최대 댐 산샤댐이 홍수를 막을 수 있을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창장 중류에 건설된 산샤댐은 높이 185m, 길이 2.3km, 너비 135m이다. 댐으로 생긴 인공호는 최대 저수량이 393억 T로 일본 전체의 담수량과 맞먹는다. 근래 산샤댐의 수위는 빠르게 상승했다. 창장 중상류에 내린 비로 창장 지역에 올해 두 번째 홍수가 시작되면서 올 들어 가장 많은 물이 댐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산샤댐으로 흘러드는 물의 양은 초당 6만 1000T를 기록했다. 다만 20일 중국 관영신화 통신은 -19일 오후 8시에는 유입량이 초당 4만 6000T로 감소했다.
있고 전했다. 산샤댐의 홍수 방지 기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다만 일부 용어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최고 순우 175m, 홍수 통제 순우 145m라는 단어다. 유튜브에서는 산샤댐 수위가 홍수 통제 수위에서 벗어나 최고 수위에 육박해 산샤댐 붕괴가 임박하겠다고 주장도 나온다. 산샤댐의 설계 높이는 185m다. 수력 발전이나 해운을 위해서는 댐에 물이 차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이상적 수위가 175m다. 다만 매년 장마철이 되면 홍수에 대비해 댐의 수위를 낮춘다. 대신 최소한의 선박 운항이나 수력 발전에 필요한 수위를 유지한다. 홍수 방지 제한 수위라고 부르는데 이 수위가 145m다. 산샤댐은 30m 수위 잔이 175m 145m 저수량 221억 5천 세제곱미터를 가지고 홍수를 조절한다는 의미다. 산샤그룹 창장 전력 산샤 조정센터 바오정펑 씨는 19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수위 145m는 비홍수기 최저 수위 개념이라. 현재 수위가 160m까지 올랐다는 말은 여전히 홍수 방지를 위한 저수량의 60%, 130억 T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산샤댐의 홍수 방지 기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다만 일부 용어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최고 순우 175m, 홍수 통제 순우 145m라는 단어다. 유튜브에서는 산샤댐 수위가 홍수 통제 수위에서 벗어나 최고 수위에 육박해 산샤댐 붕괴가 임박하겠다고 주장도 나온다. 산샤댐의 설계 높이는 185m다. 수력 발전이나 해운을 위해서는 댐에 물이 차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이상적 수위가 175m다. 다만 매년 장마철이 되면 홍수에 대비해 댐의 수위를 낮춘다. 대신 최소한의 선박 운항이나 수력 발전에 필요한 수위를 유지한다. 홍수 방지 제한 수위라고 부르는데 이 수위가 145m다. 산샤댐은 30m 수위 잔이 175m 145m 저수량 221억 5천 세제곱미터를 가지고 홍수를 조절한다는 의미다. 산샤그룹 창장 전력 산샤 조정센터 바오정펑 씨는 19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수위 145m는 비홍수기 최저 수위 개념이라며 현재 수위가 160m까지 올랐다는 말은 여전히 홍수 방지를 위한 저수량의 60%, 130억 T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심각한 위험에 처한 중국 공산당의 전제. 서양의 기준에서 보자면 중앙집권형 국가는 근대 문명의 발달에 따른 결과이다. 고대의 국가들은 지금의 국민 국가들처럼 넓은 지역을 통제할 만한 인력과 조직, 지식, 법률 체계 등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정반대였다. 유사 이래 아니 어쩌면 역사가 등장하기 이전 선사시대부터 중국에서는 중앙집권형 국가가 더 보편적인 모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치수의 필요성이었다. 한자의 한은 원래 황하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나중에 일반적인 의미를 내포한 보통명사로 변한 경우이다. 보통명사 하는 유량과 강의 형태, 물이 흐르는 경로가 일정하지 않고 계절에 따라 또는 연도에 따라 변화가 심한 물줄기를 가리킨다. 황하의 특징이 그것이다. 지금도 황하는 유량의 변화가 극심하며 심지어 1년 중 몇 달은 아예 황해로 흘러드는 물줄기가 끊어지기도 한다고 들었다.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공업용수로 황하의 물을 끌어쓰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이런 황하의 유량이 더욱 많고 더욱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황하 중부 지역 즉 흔히 중원이라고 부르던 지역은 고대 울창한 밀림지대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지역에서 발원한 황하 문명은 그래서 초창기부터 황하의 물줄기를 다스리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황하 문명의 성립 자체가 황하의 치수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 조직화하고 사회화한 결과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흔히 요순시대라고 말하는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등이 모두 황하의 치수를 통해 업적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아 왕위에 오른 전설적 인물들이다. 치수 사업은 근본적으로 거대한 인력의 동원과 조직이 필수적이다.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거대 인력과 조직은 바로 중앙집권형 통치체제로 직결된다. 황하 문명, 중국 문명은 바로 이런 황하 치수의 결과이다. 그 핵심에 중앙집권형 통치체제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이념과 철학은 이런 통치체제를 뒷받침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반응의 결과이다. 법가는 중앙집권형 통치체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철학이었고, 유가는 협조적이었으며, 도가는 그런 통치체제에 대한 회피 반응의 결과라고 본다. 이런 중국의 중앙집권적 전체주의적 특징을 마르크스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고 불렀다. 요즘 중국은 황하가 아닌 양쯔강의 치수 문제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 참고로 강 역시 양쯔강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화한 경우이다. 수량이 일정하고 물의 흐름이 일정한 물줄기를 가리킨다. 황하와 달리 치수의 부담이 적었던 양쯔강이 최근 들어 중국 지배층에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는 강으로 탈바꿈한 배경으로 샨샤댐의 건설이 꼽히곤 한다. 홍수와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를 불러오는 댐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올해 온갖 재앙이 겹치는 중국. 일부의 우려처럼 샨샤댐 붕괴라는 사태까지 겹치면 중국 공산당 정권은 심각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 같다.